지난 강연 때 이제 전세 사기 다양한 유형과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막상 실전에 계약하러 가게 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맞아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들었지?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하면 그냥 하고 그냥 그렇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도장 찍고 나서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 강연이 이론이었다면 오늘 강연은 실전입니다. 자, 오늘 실전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전세 계약할 때 전세 사기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전세 사기 시그널. 뭔가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시그널 3가지를 알려드리고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호만 알아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겠네요. 상당히 많이 예방이 되리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전세 사기 시그널 첫 번째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넘치는 SNS 광고입니다. 자, 기존만 하더라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부동산에 가서 광고판 붙어 있는 거. 저는 주로 그 광고를 많이 봤는데요. 요즘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SNS, 뭐 카페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요즘 2030들은 이런 SNS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SNS에 태그 광고라고 하죠. 뭐 신축 빌라, 뭐 신축 전세만 쳐도 너무나 많은 광고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나오는데요. 이 사기에 대해서, 이 사기라기보다는 이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 광고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가 올리는 광고는요. 그 사무소 이름, 대표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SNS 광고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이런 공식 중개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뭐 컨설팅, 분양 사업소 이런 이름이 있는 곳들이 있고 이름에 부동산 중개 이름이 있는데 막상 확인을 해보면 등록되지 않은 그런 무등록 업체들도 있고요. 업체는 맞는데 확인해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그냥 4만 원 내고 이제 직무 교육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절대 현장에 가서 중개 도장을 찍으면 안 되는데 현장에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또 들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좋은 물건 보고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은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영업 정지라든지 심한 경우는 자격 취소까지도 되고요. 뭐 과태료,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상당히 좀 조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은 문제를 치고 나중에 잠적하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게 되면 추적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검증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바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자, 그 사무소 이름을 치고요. 주소를 구청 넣고 확인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이름, 공인중개사 대표 이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SNS 광고를 본다면 반드시 이 포털에 확인을 하셔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 2030들은 SNS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는데 최근에 전세 사기들 보면 2030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 방송을 보는 2030들은 이렇게 반드시 국가 공간 포털에 접속하셔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광고의 출처를 정확히 하고 맞습니다. 그 출처가 허가받은 중개업소인지를 확인하라. 정품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그널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요. 흠잡을 곳 없는 신축 빌라입니다. 이게 왜 좋은 거 사기 아닌가? 시그널이에요? 그거는 많이 찾는 예.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홈쇼핑 같은 거 저도 좀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전자제품 같은 거 나오면 일단 제가 눈이 좀 작은데 눈이 좀 커집니다. 약간 동공 지진이 일어나요.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이거 괜찮은데? 자, 여기서 또 마음에 드는 게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럼 완전 좋죠. 그렇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됩니다. 이거 빨리 사야 돼. 전화기 들어야 되고. 사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축이 들어갑니다. 구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감 임박. 몇 개 남지 매진 않았대. 임박. 그리고 또 하나 또 구축이 들어가죠. 경품. 뭐 이거 신청하면은 냉장고 준대. 추첨을 해서. 그러면 이미 내 손은
막 주문 누르고 있거든요. 예. 내 카드 어디 있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자, 신축 빌라도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약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는 그냥 집이 위치가 좋고 깨끗하면 좋은 거예요. 기존 오래된 빌라보다 신축 빌라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현혹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신축 빌라를 보고 온 손님들은요. 오래된 구축을 보여주게 되면 구축이 전세 가율이 낮고 사기 위험이 낮더라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일단 신축 빌라의 마음을 뺏깁니다. 자, 마음이 뺏겼으면 또 구축이 들어가죠. 어떻게 구축이가 들어가느냐. 자, 경품이라면 부동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중개 보수 좀 낮춰주고, 낮춰주고 대출 이자 좀 지원해줄게, 보증보험 좀 가입해줄게 가입도 해주고 하고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가 있죠. 자, 마감 임박이 부동산에서는 뭘까요? 1시간 있다가 다른 사람이 집 보러 와서 계약할 것이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이 집이 나갈 수도 있어. 바로 들어가야죠 이거. 바로 들어가야죠.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기 위험에 당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저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부모님도 잘 안 넣어주시던데요. 그렇죠. 요즘 네. 부모님들도 잘 안 주는데 남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강연 때 말씀드린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전세 사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매, 전세 시세 정확히 알아야겠죠. 또 전세 가율 80% 넘어가면 제가 위험하다고 했죠. 그리고 번호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1번이 국가 세금, 체납된 세금이고요. 2번이 선순위 권리 관계인데 은행, 대출, 근저당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순위 관계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 눈에 보이는 깨끗한 신축 빌라가 뭔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런 기준과 원칙을 저버리고 선뜻 계약서 도장을 찍게 된다면 사기 위험에 상당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신축 빌라가 사기 대상이라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렇죠, 대로 그렇죠. 이중 계약이나 다중 계약은 신축 빌라를 활용할 경우가 많겠네요. 사기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기준과 원칙을 정확히 지켜야 되겠다.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 신축 빌라라면 당연히 좋겠죠. 자, 세 번째 시그널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요. 말뿐인 매물입니다. 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왜 그랬지? 당연히 내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생활 주변에도 꽤 많이 있는데요. 전세 사기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뿐인 매물이 이제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데요. 미끼라고 하죠. 자, 검색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이 너무 낮아. 이런 매물이 내가 알아본 거 중에는 나올 리가 없는데 마음이 혹하죠. 바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그 매물은 조금 전에 계약이 됐고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게 미끼 매물이거든요. 대부분 부동산들은 물건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그 부동산만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끼 매물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 내가 알고 있는 시세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특정 부동산 한 군데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그 매물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대리 계약이라고 하는데 위임 계약. 집주인이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배우자가 오거나 부모님이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이 내가 위임을 받았으니까 주인이 바빠서 못 온다. 지방에 있어서 못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냥 믿고 그렇게 계약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세 앱을 보게 되면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정보를 첫 번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위임 계약이라고 한다면 원칙이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위임장. 이 부동산을 계약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권리를 이임을 하겠다라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 증명서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인이 오더라도 부모님이 오더라도 부동산이 하더라도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요. 자, 앞서서 기준과 원칙과 부합하는 내용인데 자, 전세 가율,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야 되고요. 선순위 권리 관계가 있는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가 얼마예요라고 하면 제대로 안 알려주고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만 듣지 마시고 부동산 두세 군데 정도 방문을 하셔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금 체납이 있느냐 물어보게 되면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알려주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안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2천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2억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계약하고 잔금하기 전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셔도 되고요. 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지자체 세무부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가 그 선순위 근저당인데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되는데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계약하는 날 열람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잔금일 날 바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등기부 등본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전세 사기 시그널 제가 3가지 알려드렸죠. 반드시 시그널만 확인하셔도 사기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소장님은 물론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정보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너무 많아요. 네네. 일단은 공인중개인에게 요청을 하면 그분이 정확하게 답해줄 의무가 있으신 거죠. 당연하죠. 당연히 네. 알려줘야 되는데 100%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본인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맞습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김민만 소장님 강연하시고 나서 질문이 유독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첫 번째 시청자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이디 금호땡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확정 일자를 받고 나서 발생한 집주인의 국세 체납도 내 전세금보다 우선순위인가요? 네, 일단 국세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근데 하셨었는데요. 네네. 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거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 잘하셨는데요. 예. 자, 제가 번호표 말씀드렸죠. 1번이 국가고요. 2번이 이제 은행 근저당입니다. 3번이 난데 은행은 기존에는 줄 서지 않아도 1번을 가지고 갔어요. 은행이나 나는 줄을 서고 있는데 맛집에 자, 국가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세입자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세입자가 그 국세에 대해서는 먼저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어서 국가가 그렇죠. 확정일자보다 그 법정 기일이 늦다면 확정일자가 먼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최대한 확정일자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빨리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둥이 화이팅맘이 보내셨는데 네네. 딸이 전세 계약 당시에 임대인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줬는데 네. 최근에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기간 만료됐다고 연락이 왔대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거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한 번 가입하면 영원히 가나요? 안 가죠. 그 기간이 있잖아요. 1년마다. 전세 보증보험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럼 집주인한테 갱신하세요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갱신을 안 한 경우입니다. 다행히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통지서 있죠? 통지서 온 거 가지고요. 전세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보험회사 가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내 전세금 온전히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질문 하나 더 확인할까요? 네, 보배마당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사를 준비하던 중에 집주인에게 전세가가 떨어져서 전세금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좀 좀 많이 마음 아픈 계신데. 사연인데요. 예. 자,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입니다.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를 받았을 때는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1533-8119번 전세 사기 센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2년간 시행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관련 지자체 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셔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대상이 되면 경매 지원이라든지 저리, 무이자 대출,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금 지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지자체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